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락용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에 도전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장 예비후보 권락용입니다. 저는 교육,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교통으로부터 우리 성남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성남시장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자 후보만의 이제 강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 의정 활동 총 11년의 이제 의정 활동 시도 의원을 하셨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네, 권락용이 투입되면 항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하는데 토지가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너무 커서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 모니터링 시스템 결과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1조 2천억에서 1조 9천억 되는 그런 피해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양령 어린이공원, 서당 어린이공원 같이 대한민국 최초로 미스트를 도입하는 어린이공원, 그리고 야광 경관으로서 하는 어린이공원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외관, 굉장히 화려한 외관의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권락용이 투입되면 항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권 후보만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첫 번째 공약이 SRT 성남 복합 환승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기대하는 성남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 권락용의 공약 1호는 SRT 성남 복합 환승역 건설입니다. SRT 복합 환승역은 우리 성남 시민, 100만의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용인 시민까지 더하면 약 220만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성남 시민이 만약에 SRT를 타러 가려면 수서역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립니다. 네. 광주와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되는데 같은 주변에 가는데 40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역으로 따로 가는 그런 시민분까지 계십니다. 성남은 테크노밸리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100조입니다. 이 100조라는 규모는 부산의 GRDP를 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인들이 광주나 지방에 가서 회의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런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이런 굉장히 거대한 경제 규모가 SRT역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기업인들의 많은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남 시민이 더욱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기업인들이 활기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성남시장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SRT 성남 복합 환승역 건설로서 기업인들과 성남 시민에게 더욱 큰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동 편의 말고 좀 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런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부가가치로서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이 없었는데요. 저는 성남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SRT 성남 복합 환승역 건설로서 경제인과 성남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SRT역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통과만 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공이 성남시장에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이죠. 재건축 재개발 추진인데 이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특히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대책은 타 후보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다를까 네네.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 성남 시민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있지만 다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정비 개발은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정법이라는 상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시에서 기초단위에서 또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기본 계획에 탑재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의지를 얘기해야 진척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못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도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그냥 단순히 결제하는 그런 성남시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랑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기술적인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과 내용이 있지만 정비 예정 구역에 정확하게 탑재. 그래서 성남 분당에는 세 개의 재건축 관련된 정비 예정 구역을 탑재. 그리고 2가지는 본시가지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의 탑재.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만약 성남 시장이 된다면 시장 직속 산하의 TF팀을 구성해서 직접 시장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고 하는 강력한 그런 TF팀을 조직해서 저는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을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이면은 분명한데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시겠다. TF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교통에 이어서 성남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는 분야는 바로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성남이 1기 신도시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네. 다른 신도시도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분당은 굉장히 많은 학구열과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단순히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건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입시 위주가 아닌 창의력과 순발력, 그리고 팀워크를 하는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 교육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그런 기초단체의 지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창의성을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교육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창의적인 노력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장으로서 저는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교육 분야만큼은 분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성남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네, 좀 창의적인 교육을 추구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를테면 성남형 교육 모델이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방안이 우리는 획일적으로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했을 땐 고속도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를 수 있고 그보다 더 빠른 거는 KTX를 탈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배로 가는 게 오히려 늦지만 거기에 더 많은 재미와 요소를 한다면 그걸 즐거움을 느낀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네. 여러 갈래 중 그것을 원하는 수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는 다양성이 있는 교육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사업이 오는 2024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시장이 되신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더 좋은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그 마이스 관련해서 서울대에서 1호 박사시잖아요. 뭐 마이스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실까요? 네, 영광스럽게도 언론으로부터 마이스 분야 1호 박사라는 그런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성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킨텍스, 우리가 자주 들은 코엑스, 부산의 백스코 이런 데도요. 1차, 2차 증축을 다 했습니다. 그 증축을 해서 결국 킨텍스는 3차 증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 있는 김대중 센터도 그랬고요. 이런 저는 문제점을 성남에서는 한 큐 해결하자. 그래서 기존의 8,000제곱미터라는 전시 바닥 면적을 처음부터 지을 때 15,000은 확보해야 된다는 비전을 제시했고요. 지금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한 방향성을 맞추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가 매출 100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출이 나오더라도 세계 바이어들이 우리 성남을 찾는데요. 결국 쓰고 먹고 자는 것은 강남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성남으로 응집함으로써 성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남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성남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거기에 강력하고 빠르고 정확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고향 킨텍스와 같은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제 중심이 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 킨텍스와 좀 비교를 해서 연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럴까요? 이 네. 비교라기보다는 킨텍스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주도 대형이고요. 네네. 저희 성남은 국제 규모, 국제 수준의 행사는 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OBS에서 많이 회식을 한다 해도 30명이
그럼 30명 되는 식당을 찾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10명 되는 식당은 어려운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적어도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그런 전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대안과 비전으로서 성남시와 얘기를 했고요. 이런 강력한 추진력으로서 그리고 대안으로서 성남의 미래 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드는데 최우선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약 중심으로 해서 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관련된 사안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성남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마무리 시간인데요. 네네. 카메라 보시면서 네. 성남 시민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후보는 많습니다. 누구나 좋은 공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되면 단순히 보고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받은 내용을 오히려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술적인 방향을 찾는 시장이 지금은 성남시로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권락용이 투입되면 달랐다,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 끝에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성남시를 대안을 찾아 해안을 마련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성남시장으로서 우리 성남시를 더욱 발전하는 그런 성남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6.1 지방선거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권락용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